하워들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상담 편지 주셨습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뉴저지에 사는 57세의 독신으로 자택 소유자입니다. 현재 수입은 직장에서 받는 월 1,500불이고 집 모게지는 월 2,000불인데 갚을 수가 없어 빚을 내기도 하고 매달 겨우겨우 지불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이고 그동안 세금은 13년 동안 보고했습니다. 현실도 어렵지만 앞으로가 더욱 막연해서 살 방법에 대한 조언이 절실합니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아직은 젊으신 나이일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수입에 비해서 예. 나가는 모기지가 벌써 크다면 매일이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우선 보니까 예. 대체적으로 하우징 비용에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네. 보통 하우징 비용은 유틸리티를 포함해서 가계 수입의 30%. 30%. 그게 네. 넘어간다면 네. 소위 말하면 그 흐름이 예. 서서히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네. 아마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네. 왜 어렵지? 왜 숨가쁘지? 이런 생각만 하실 게 아니라 네. 내 하우징 코스트가 내 수입의 얼마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네.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캐시플로우라고 해요. 네. 뭐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네. 개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냥 번 돈 가지고 예. 어느 정도 쓰고 조금 남나 보다, 좀 네. 모자라나 보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네. 조금 뭐랄까요? 좀 위기에 닥쳤을 때 네. 진단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진단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병원을 찾듯이 이제 전문가를 찾는데 네. 사실 나에 맞는 전문가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 이것저것 방황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네. 바로 그 하우징 코스트, 네. 그게 내 수입의 30% 미만인가 한번 네.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이 하우징 코스트를 줄이고는 싶지요. 네, 근데 네, 줄일 그렇습니다. 방도가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거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팁을. 네. 예, 예.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네. 집을 이분 같은 경우는 판다고 해도 예. 그 상황으로 볼 때 그 수익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나가면 또 어차피 렌트를 사셔야 되니까 그렇죠.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지금 안 갚을 수도 없고 네. 아주 그냥 답답한 상황인 거죠. 네. 제 개인적으로는 건강이 어떠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예. 아직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걸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아직은 하실 수 있는 나이시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네.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당연히 하우징 비용 줄이는 방법도 병행이 돼야겠죠. 그래야죠, 당연히. 예. 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네. 이 어포더블 하우징이 이분께는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네. 어포더블 하우징 하면 네, 어포더블 하우징이 도대체 뭔가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많이 그러시죠. 네. 어포더블 하우징은 요즘에 이제 초미의 관심사죠. 그렇죠. 일정 수입이 있지만은 그 소득이 너무 적어서 네. 이게 하우징 비용에 소위 말하면 30%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 네.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그 카운티나 타운에 네. 그 어떤 경우는 스테이트에 네. 가구 평균 수입, 그러니까 평균 수입의 30%, 50%, 네. 심지어는 80%까지 네. 해당하는 분들을 구분하여 네. 저렴한 네. 그런 아파트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네. 특히 네. 이제 55세가 넘으셨거든요. 네. 이분은 그렇죠. 55세 넘은 분들한테는 어포더블 하우징의 그 기회가 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시니어 어포더블 하우징이 있는데요. 참 많은 사이트도 있고 네. 많은 지원해주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주변에 찾아보고 물어보고 그 배우기도 하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 스스로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실이 어렵다고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요. 네. 수입을 늘리는 방법, 그다음에 하우징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네. 지금 현실적으로 맞는 어포더블 하우징을 적극적으로 찾는 방법 두 가지를 지금 무조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네. 하우징이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네. 이분의 그 인컴을 네. 어떻게 늘려보죠? 네. 늘리는 것보다도 네. 우선 베이스를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아, 네. 우선 이분 같은 경우 어포더블 하우징을 하게 되면 뭐 적게는 한 400불이면 될 수도 있고요. 아, 최대 한 1000불 미만일 것 같아요. 네. 그럼 우선 지금 월 수입보다는 적겠죠. 적죠. 그 상태에서 월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네. 지금 현재로 볼 때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시고 세금 보고도 13년 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분이 이제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나이가 62세거든요. 그렇죠. 그럼 5년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5년 후에 받을 것을 뭘 지금 먼저 계산해 보느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내 미래에 당연히 받아야 될 기초 수입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먼저 지금 어느 정도 계산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공교롭게도 딱 맞네요. 5년 계획을 세운다면 62세고 네. 그다음에 그 10년 세운다면 67세가 되고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네. 제일 늦게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연기연금을 70세에 받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 세 가지 나이대에 맞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네. 우선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 베이스가 된다면 내가 5년 후, 10년 후 또 그 이상 네. 됐을 때 내가 과연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가 더 필요할까 네. 이런 계획을 기본적으로 좀 세울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2,000불 모기지에 여기 이제 유틸리티도 빠져 있는데요. 네. 1,500불 수입에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만 얘기하다 보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네. 저희들 몸이 굳어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현실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내가 가장 큰 문제가 뭐지? 이런 네. 그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상황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일단 하나씩 좀 체킹을 해볼까요? 이분이 네. 하실 수 있는 거. 우선 네. 제가 이제 보면 하우징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집을 소유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자산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자산이 아니거든요. 네. 마치 집을 머리에 이고 있는 셈이고요. 네. 집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결국 이분의 경우는 집은 자산이 아니고 부채인 거죠. 네. 부채에 시달리고 계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네. 모기지를 빌려준 곳을 위해서 12달 일을 하고 있는 셈이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자르다고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인 셈이죠. 그렇죠. 네. 네. 현실적인 대안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급의 절감을 위해서 어포더블 하우징 정말 필사적으로 신청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가능한 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포기한 듯 하신다면 네.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뭐 투잡, 드리잡도 지금 건강하시다면 네.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식품비 보조 신청이 가능하신 분이거든요. 네. 네, 스냅 등 네. 그 정말 작은 부분이라도 네. 줄이시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뉴저지에 사신다고 했는데요. 네. 모기지 어시스턴트가 아직 지원 이렇게 신청을 가능합니다. 네. 자금이 있으면 네. 지원해주고 좀 모자르면 다시 클로즈했다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여전히 자금이 있어서 오픈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건 나한테 해당이 될까? 내가 이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뛰지 않으면 꼴찌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기회가 눈앞에 있다면 무조건 달려드셔야 합니다. 일단 해보라는 말씀이시죠? 네, 이거는 네. 무조건 신청하셔야 되고요. 네. 실제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 분 중에 네. 지금 케이스가 늦게 신청했지만 진행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현재 정확한 모기지 상황 알 수가 없지만 네. 자산 매각을 통해서 네. 현금을 어느 정도라도 확보하실 수가 있다면 네. 네,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모기지와 같은 금액의 렌트비를 내게 된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은 렌트비를 내는 것은 내가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내는 금액이 되니까 네. 현재 실질적으로는 캐시플로우는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은 금액의 렌트비를 낸다고 해도 일단 자산 매각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이르면 네. 사람들이 판다는 생각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그런 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지금 부채 덩어리를 모기지에 눌려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어렵게 사시지만 네. 여전히 그 집이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그래서 생각이고. 이제 못 맞습니다. 파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하나만이라도 붙들고 있어야지 하는데 네. 그게 아닙니다. 네. 네, 아주 지혜로운 판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네. 하지만 우선은 아직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네. 수입 늘리고 비용 줄이고 하는 쪽을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필사적으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권해드리기가 정말 조심스럽지만 네. 감당이 어렵다면 어느 시점에 모기지 지불을 중단하시고 네. 네, 포어클로저나 숏세일 이런 거 진행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설 수가 없는데 계속 맞서고 있는 거는 힘든 일이고요. 네. 피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주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포클로저나 숏세일 같은 것은요. 네. 파산까지도 네. 탈법 또는 불법이 아닙니다. 네. 누군가와의 계약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다. 어쩔 수 없다. 이런 환경에 처했을 때 법 테두리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본인에게 주어진 옵션입니다. 그렇죠. 네. 네. 한마디 첨언드린다면 한국 또는 캐나다와 달리 네. 미국 법은 책임 한정이라는 뜻의 네. non-recourse입니다. 따라서 그 해당 부동산 한 건 외에 다른 자산의 구상은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네. 적어도 한국처럼 많은 분들과 네. 보증 서는 분들 네. 함께 문제가 되는 일은 없다는 뜻이고요. 아. 의도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네.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네. 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네.